음, 조세 지문 해설강입니다. 읽어볼게요. 뭐가 어려웠는지 봐봐야 되니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단이네요. 1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조세. 근데 조세가 뭔지 아니? 조세는 그냥 세금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조세 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조세 부담률이라는 거, 조세 부담률의 정의가 바로 요 밑줄 친 녀석인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음, 요거는 223번 문제인가? 같은 책 사회 파트 223번 문제에서 GDP 지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요. 여기서 뭐 GD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이 조세 부담률이 높다는 거는 국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나라가 걷어간다는 뜻이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이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문단은 이 조세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 조세를 많이 거둘 경우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조세 부담률이 뭔지 말했죠?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더 덜 걷어야 된다. 더 조금 걷어야 된다. 주장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좋아하는 세금을 많이 걷는 이론을 믿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자고 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조금 걷는 이론을 뭐 믿는 사람은 조금 걷자고 할 거고요. 어찌 됐건 근데 그렇지만 여기 세모 치고요. 여기서부터가 주제? 뭐 중요한 내용이죠.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복지국가, 복지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여기저기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 좀 더 손을 넓게 벌려야 된다.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정부는 뭘로 활동을 하냐? 정부는 조세로 세금으로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더 크게 활동을 하려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죠. 정부의 활동, 뭐 복지적 측면으로 요걸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를 늘려야 된다. 이 조세를 늘리라는 게 결국은 음,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비율이고 이거는 절대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엄청 망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GDP가 엄청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조세를 늘리지 않아도 조세 부담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정부가 조세 걷는 거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버는 1년 동안 버는 돈은 훨씬 더 적어진다면은 똑같은 조세를 내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부담이 심해지겠지.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율적인 측면까지 그냥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여기 1문단에서 이미 조세는 세금이라고 해놨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 수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책을 펴니다. 그걸로 돈을 쓰고.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 수입이 아니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이런 지문들은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정부 지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고전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조세는 정부 수입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 조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혹은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세금을 적게 거두면, 그리고 좀 이따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이것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뭐예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돈을 적게 걷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장에 돈이 덜 돌죠. 요 녀석은. 그리고 요 녀석은 이거 뭐 뒤나 옆이나 뭐 이런 데다가 더 화살표 쳐가지고 써놔요. 시장에 돈이 덜 돌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더 돌죠. 그쵸? 세금을 더 적게 거두면.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덜 돌게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돌아서 경제가 과잉 활성화돼 가지고 너무 물가가 높게 올라 버리거나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문제가 있게 되면 세금을 더 걷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언제? 그러니까 경기 과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그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서 돈이 순환을 안 해. 그래서 나라 경제가 좀 엉망진창이야. 막 얼어붙으려고 하고 있어. 그럴 때는 돈을 좀 풀어줘야겠죠. 그쵸? 근데 돈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아싸리 걷는 세금 자체를 낮춰버려 가지고 돈을 적게 걷어서, 그러면은 사실 원래 정부가 걷어갔어야 될 세금인데 그걸 안 걷어갔으니까 원래 걷어간 다음에 돌려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이나 정부가 주머니에서 돈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 사회에 줘버리는 거, 써버리는 거랑, 그걸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돈을 적게 거둠으로써 경기 침체 시 대책인 겁니다. 이건 경기를 과열시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시키고 경기 과열 때의 대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3문단을 갑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걷어들이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은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건 나라에서 발급한 채권이에요. 이게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면, 채권이 뭐냐면은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것도 채권 지문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채권 지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채권 지문 이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너 지금 나한테 돈 줘라. 대신에 내가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몇 년 후에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랑 이자도 내가 뭐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 갚는 기간마다 꼬박꼬박 갚고 원금도 몇 년 후에 다 갚아줄게. 대신에 지금 돈 줘. 나 지금 급하거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는 그냥 지금 적자니까 지금 현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채권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채권을 발행해? 미래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그 다음 년도 항상 뭐 마이너스라면 적자라면 그럼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야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기고 채권을 주고 그래야겠죠. 그럼 계속 국채 발행량은 갚지 못한 채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될 채무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정없이 찍어내기는 힘들고요. 빚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현대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뭐 국채 발행, 뭐 부작용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요.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정 적자가 발급하는 녀석인데 위험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문단 나아가 조세는 어떠한 뭐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유도 수단으로서의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문단에서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놈들한테 돈을 이빠이 내게 하면 되죠. 너 에너지 사용 많이 해? 근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어제 에너지 사용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너 아직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너 세금 폭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 폭탄 맞으면 멋되는구나 엿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들 에너지 사용을 조금 줄이지 않겠어요? 세금 폭탄을 맞기 싫어서? 그쵸? 오염물질을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환경세. 오염물질 방출하면 환경세 너네 진짜 많이 때릴 거야. 오염물질 적당히 방출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진짜 장려해주고 싶은 것은 이거에서 내가 응원할게. 이거 열심히 하면은 조세 내가 감면해줄게. 그럼 그 행동을 많이 하겠죠? 아무튼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이해는 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지문 설명한 것으로 뭐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금방 볼 수 있을 거고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